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5일 오후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7월 그리고 8월에 걸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21세기 이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기무사가 쿠데타 또는 내란 음모를 꾸미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갔던 기무사 계엄령 의혹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의 마치 핵심 증거인 것처럼 제시가 됐었던 문건이 있었죠. 청와대의 김의겸 전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나와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당시 67페이지에 이르는 이 세부 자료다, 이 계엄령 검토한 문건의 세부 자료다라고 기자들 앞에 이렇게 보이면서 낱낱이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그 핵심 증거인 것처럼 사용이 되었던 그 문건 자체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자, 당시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그래서 원대복귀 인사조치를 받았던 군무관 A씨가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최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연히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가 이것이 기무사가 계엄령을 정말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작성한 아주 세부 계획 자료다라고 이렇게 공개했었던 자료가 사실은 최종 보고된 자료도 아니고 중간 검토용 정말 참고 자료에 불과한 이런 자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 전에 계엄령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해서 짜집기 하는 차원의 이러한 중간 검토용 자료를 지금 전 언론에 들고 나와서 마치 최종 보고된 자료인 것처럼 이렇게 정치 쇼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청와대가 가짜 문서를 들고 나와서 그야말로 기무사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무사를 해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쇼를 벌인 것밖에 안 되죠. 여기에 전 언론이 놀아나고 군대라는 조직을 쿠데타를 모의한 역적 집단으로 몰고 간 정말 반군 선동이자 쿠데타 조작 사건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보면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기밀로 지정된 이러한 보안 문서를 공개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처음 문건이 공개됐을 때는 언론들의 반응이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비상시를 대비해서 국방부가 기무사가 작성할 수 있는 이러한 문건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자, 그러다가 이 사건이 확대가 된 것은 7월 20일 김의겸 전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뭔가 기존 문건 외에 추가로 새로운 문건을 발견한 것처럼 문건 하나를 들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67페이지에 이르는 대비 계획 세부 자료다. 그러니까 기존 문건의 부속 자료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낱낱이 다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는 병력 투입 계획, 언론사 통제 계획, 그리고 국내 주재 대사관 설득, 그리고 관리 방안, 비상계엄 선포문, 이런 샘플 작성,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감 있게 정말 기무사가 계엄령을 착실하게 준비라도 한 것처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긴 시간 기자들 앞에 브리핑을 합니다. 이 언론 브리핑이 있고 나서 그날 JTBC를 비롯하여서 SBS, MBC, KBS 모두 정말 기무사가 정말 탱크를 앞세워서 이 서울 시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리려고 했었다, 쿠데타를 시도하려고 했었다 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시나리오와 같은 이러한 보도들을 정말 연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 기무사 그냥 둘 수 없다라는 이런 여론이 들끓었죠. 이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인도 순방길에 느닷없이 해외에서 마치 국내에 무슨 비상 사태가 생기기라도 한 것처럼 해외에서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립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또 귀국해서는 7월 27일
그러니까 이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이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이 사건은 문건 작성 자체만으로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인 불법적인 일탈 행위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이미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해 버리니까 당연히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건 합동수사단이 꾸려져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정말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군검찰 37명을 투입해서 104일 동안 20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전직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모든 전현직 장성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국방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까지 9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국방부 군비통제 검열단까지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고 전방부대 장성들을 다 이잡듯이 뒤졌는데, 네, 11월 달에 나온 이 수사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수사였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는 전혀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당시 기무사는 뭐 다 해체가 됐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기무사에 파견 나와 있던 이러한 군인들 다 원대 복귀 조치가 됐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군무원이었던 A씨라는 사람이 당시 자신에게 내려졌던 원대 복귀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최근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이 소송 과정에서 사실은 국방부가 이 A씨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서 엉뚱하게 지금 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국방부는 이렇게 소송 답변서에서 말했습니다. 원고, 즉 A씨가 직접 작성한 문건들이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과적인 측면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된 자료는 최종 본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문건에 관여했다는 자체만으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가 지금 엉뚱한 사실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가 발표했던 이 67페이지 이 자료, 저희가 그 자료를 사실 조갑채닷컴에 다 게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사실 그 67페이지 세부 문건을 들여다보더라도 사실 그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즉, 군대로서는 얼마든지 이 비상시국에 대비해서 이 군대가 취해야 될 여러 계엄 조치들, 단계별 조치들, 그리고 계엄령이 취해졌을 때 이 군대에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를 정리한, 아주 잘 정리한 문서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공개한 그 자료 자체가 어떤 결재를 받은 어떤 보고용으로 작성되어서 올라간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수십 년 전에 이 계엄령부터 시작해서 온갖 내용을 모아놓은 이 초본인 것 같다라고 이 군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의 현실에 맞게 많은 부분을 드러냈고 국회 통제와 같은 부분 역시 최종 보고 문서에는 다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것은 도대체 청와대가 왜 이런 일을 벌였나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마치 쿠데타 모의의 증거 자료인 것처럼 제시했던 문서 자체가 지금 정식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가짜죠. 가짜를 가지고 전 언론과 전 국민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기무사를 해체하기 위한 또는 군을 정말 적폐청산의 도구로 삼기 위한 이러한 쇼를 벌인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문만 남는 것이죠. 이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군무원 A씨, 이 소송 과정에서 더 다른 사실이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조선일보 등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군을
네, 이 법치국가에서 군을 이렇게 가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뒤흔든다? 이것은 국기문란이고 정말 이것은 군 형법으로 다스릴 이러한 문제죠. 지금 최근에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군 적폐청산을 한다라는 이유로 군을 이렇게 들쑤시고 난도질을 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죠. 뭐 세월호 사찰 문제라든가 뭐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갑질 의혹이라든가 전부 용두사미로 끝난 이런 사건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북한 목선 삼척항에 입항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정말 청와대가 국방부가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일일이 개입하고 뭔가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라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북한 그 목선 입항 사건을 계기로 정말 청와대의 군에 대한 이런 대대적인 개입과 사실 조작 그리고 은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기무사가 쿠데타 모의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자들을 사형에 처형하라는 말과 같죠. 왜냐하면 내란 음모의 최고형은 사형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나서서 이 누군가를 죽이라는 선동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면 네, 그 칼이 거꾸로 자신을 향한다라는 걸 알아야겠죠. 네, 군대를 이렇게 함부로 뒤흔든 행위 반드시 철저히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